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딜루티드 EPS 5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EPS를 구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이게 단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시기 전에 그 회사의 EPS를 희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몇 가지 조건을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면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환 우선주가 되고요. 두 번째가 옵션 부사채, BW, CB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가 스탁 옵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리죠. 이 전환 우선주가 있다라면 당연히 딜루티드 EPS를 구할 때 약간의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전환 우선주의 발행 목적이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게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회사의 EPS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건 그냥 비교적 간단한데 앞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선주의 배당금은 주어진 순이익에서 빼버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이미 빼놓았던 배당금은요.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진짜 주식이잖아요.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자, 배당은 전환 우선주에서의 배당은 사실은 이자였잖아요. 이자로 지급된 거였는데 주식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는 이게 진짜 배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빼줬던 것을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신주 인수부사채나 혹은 전환사채 같은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 발행된 경우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개념 정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옵션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자, 전환사채, CB, 컨버터블 반드라고 그러죠. 요거는 말 그대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개념이잖아요. 전환이 되면요. 채권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대신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니까 자, 전환사채가 행사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로 채권은 없어지니까 이자는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BW는 다르죠. 신주 인수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권리가 행사된 다음에도 채권으로서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이자는 계속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전환사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행사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지 않는 이자만큼은 다시 그 회사의 EPS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자 비용이라는 것도 결국 회사를 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정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법인세로부터 할인받은 부분,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만큼 할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처리돼서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다시 개원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부사채가 있을 경우 매우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한 EPS를 구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여러분 코스닥 보면 상당한 종목군들이 전환사채나 혹은 신주 인수부사채를 발행한 이력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나라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을 모두 계산해 놓고 투자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자, 세 번째는 스탁옵션 말씀을 드렸는데 스탁옵션은 개념이 좀 생소하시죠? 스탁옵션의 실질적 가치를 구해내는 것도 보통의 금융상식을 가지고는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공부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부의 목적이 상식선에서의 금융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니까 스탁옵션의 실질적 가치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의하고 해법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열정적인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자금이 풍부하지 않겠죠, 스타트업이니까? 근데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다면 이 사람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을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미룰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스탁옵션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급여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일종의 미래 보상 시스템이 스탁옵션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술자를 영입시키기 위해서 제가 스탁옵션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회사는 커질 수 있겠죠? 꼭 그 기여도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면 미래의 그 회사의 주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스탁옵션이에요. 대개 무상으로 부여하지 않고요. 주어진 기준가에 살 수 있는 옵션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상으로 주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스탁옵션이라는 것이 어느 행사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결국 그 기술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키우게 만드는 그 의지를 유인해 나자는 취지니까 행사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기술자의 기여에 의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는 처음 행사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스탁옵션을 받은 사람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회사의 주식 수는요. 늘어나죠. 스탁옵션이 주식을 주는 거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스탁옵션이 행사되는 순간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낮은 금액은 일단 들어오게 되죠. 그 현금만큼 자사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딜루티드 EPS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벌써부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이는 게 보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죠. 요 EPS, PER, 이런 개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함부로 꺼내 쓰기가 쉽지 않은 개념의 지표들이에요. 어쩌다 TV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눈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지표일 뿐이죠. 정확한 EPS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매우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들이 지금 귀찮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정확하게 수정할 능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EPS는 물론이고 PER, EBITDA 이런 이익 지표들을 평생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 썩은 난간은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난간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